제가 스페큘럼이라는 기구를 조심히 넣어서 경부를 노출시키고 소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스페큘럼을 넣어서 고정하신 상태예요. 안에 자궁 경부가 보이고요. 소독약으로 소독을 잘 하고 안에 루프를 넣어야 되는데 자궁을 조금 잡아 당기고 루프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데나큘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경부를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YMG 산부인과 대표원장 이윤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PM의 5가지 방법과 질외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PM 방법 중에 루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루프의 종류, 또 나에게 맞는 루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뒤에는 제가 직접 시술하는 장면도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루프는 무엇일까요? 되게 작아요. 이런 도구를 생식기를 통해서 자궁 안에다 넣고 이게 밖으로 이제 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외부의 기기를 장착해서 피임을 하는 원리가 루프입니다. 루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분류하자면 구리 루프와 호르몬 방출 루프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구리 루프는 이렇게 생긴 루프에 황금색의 구리가 감겨져 있고요. 구리 루프는 호르몬 작용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구리는 자궁 안에 구리로 쌓여진 루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리는 구리에서 계속 염증 물질이 나와요. 염증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착상을 할 수가 없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배란 과정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생리를 하던 분은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다만 계속 염증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냄새가 조금 나거나 분비물도 엄청 많아지고 생리량도 조금 많아져서 사실 요즘은 많이 선호하지 않는 루프이긴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구리 루프를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유방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호르몬 의존성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에 구리 루프가 안전하게 낄 수가 있겠고요. 구리 루프는 한 번 끼면 5년 정도 기한이 되고 5년 있다가 교체하시든가 빼시면 됩니다. 호르몬 방출 루프는 시트가 씌워져 있는데 여기서 이게 호르몬을 일정량 계속 방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궁이 호르몬의 농도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됩니다. 딱 한 가지 원리로 피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임 효과가 99%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정자의 운동성을 방해합니다. 자궁 경부 점액을 굉장히 꾸덕하게 해서 정자가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루프가 다 그런 건 아닌데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배란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바로 이 내막을 굉장히 얇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착상이 안 돼요. 그래서 수정이 되더라도 착상을 못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기전으로 피임을 하게 됩니다. 같은 루프지만 호르몬 함량에 따라서 미레나, 카일리나, 제이디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미레나란 루프입니다. 52mg 정도의 호르몬 시트로 씌워져 있고 그래서 호르몬 농도가 제일 높습니다. 미레나의 효과를 이제 5년 정도로 규정을 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8년 정도 더 끼고 있어도 피임 효과는 유지된다. 왜냐하면 호르몬 레벨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5년 조금 지나서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레나를 제가 또 강력히 추천하는 분은 호르몬 농도가 높기 때문에 생리와 관련된 질환이 있는 분, 월경량이 너무 많아요. 생리통이 너무 심해요. 그런 분들 또는 생리전 증후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레나는 호르몬 루프다 보니까 내막이 계속 얇아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초기에 부정 출혈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 다음 카일리나란 루프가 있어요. 미레나보다는 조금 작은데 19.5mg 정도의 호르몬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호르몬으로 인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미레나보다 굉장히 적고요. 다만 호르몬 용량이 낮기 때문에 배란은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생리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분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생리를 하더라도 호르몬 루프의 작용, 그 효과 때문에 생리량은 굉장히 적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끔 부정출혈이 있을 수 있고 라이너 정도 이렇게 차시면 될 정도로 조금 묻어나는 거, 그 정도는 그냥 그때그때 넘기시면 됩니다. 그다음 미혼분들이 가장 이제 선호하시는 루프가 이제 제이디스라는 루프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제일 작고요. 호르몬 함유가 한 13.5mg 정도 돼서 3년 정도 있다가는 교체를 해주시거나 빼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호르몬 용량이 낮기 때문에 호르몬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고요. 요거는 생리를 거의 규칙적으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양은 적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루프를 끼는 게 좋을까요? 라고 환자분께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거는 환자분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면밀하게 문진을 해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맞는 루프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럼 혹시 루프를 제거하게 되면 바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루프의 장점이 바로 가입력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빼게 되면 바로 배란이 돌아오고 착상이 돌아오거든요. 가입력은 2달 이내에 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1~2달 전에 빼주세요. 빼고 바로 임신 시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환자분께서 내원하셨습니다. 이제 루프를 시술하기로 하셨습니다. 생리 끝나자마자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시면 자궁 안에 뭐 혹이라든지 용종, 근종, 성근증 이런 문제가 없는지, 또 자궁의 어떤 경막이라든지 이중자궁이라든지 중복자궁 이런 기형은 없는지 다 면밀하게 검사를 하고 이제 제가 시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스페큘럼이라는 기구를 조심히 넣어서 경부를 노출시키고 소독을 합니다. 요게 이제 스페큘럼을 넣어서 고정하신 상태예요. 안에 자궁 경부가 보이고요. 소독약으로 소독을 잘 하고 안에 루프를 넣어야 되는데 자궁을 조금 잡아 당기고 루프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데나큘럼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경부를 잡습니다. 잡고 살짝 잡아당기면 이렇게 구부려져 있던 자궁이 조금 이렇게 펴지게 돼요. 소독 후 사운드라는 기구를 넣어서 자궁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 루프로 자궁 길이를 설정을 하고 자 살짝 경부를 잡아당긴 후 기구를 넣습니다. 조금 뻐근하게 불편하시면 자 루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끝에 닿는 느낌이 있으면 이제 1.5cm 정도 밑으로 내렸다가 루프를 살짝 빼게 되면 이게 가지를 딱 뻗게 돼요. 그러면 얘를 다시 살짝 밀어주고 가이드를 이렇게 꺼내주시면 안에 루프가 잘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실을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구가 들어갔고 경부 쪽에 이렇게 실이 나와 있고 실이 이제 질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위를 실을 이제 어디를 잘라주냐가 중요한데 한 2-3cm 정도 쫙 잘라주시면 이 실이 이렇게 조금 나와 있거든요. 질 안에서는 보이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시술 다 하고 나서 루프가 잘 삽입이 됐는지 마지막으로 초음파를 한번 보고 그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혹시 루프 시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구리 루프의 경우에는 구리 알러지 있는 분, 뭐 윌슨병이라든지 있는 분 제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루프를 끼실 수 없는 경우도 유방암 같은 거 진단 받으셨던 분들은 호르몬 루프 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루프 자체를 끼실 수가 없는 상태가 있죠. 자궁 기형, 뭐 자궁에 경막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궁이 두 개던가 이게 중복자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루프를 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시술 전에 다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럼 루프를 못한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플라논이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임플라논은 어떤 분이 하셔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시술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루프 실이 성관계할 때 남자의 성기에 닿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흔히 발생하는 일이에요. 실을 보시게 되면 이게 부드러운 실이 아니에요. 되게 이제 까슬까슬하고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이 이렇게 잘라졌을 때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 끝부분이. 그럼 관계를 하실 때 성기가 이렇게 접촉이 되면 이게 따갑고 또 긁혀서 상처가 나서 피가 나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루프 실 길이를 좀 환자분에 맞게 조금 조절을 해드려요. 그럼 뺄 때는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는데 자 루프가 있고 실이 나와 있잖아요. 자궁 안에 이렇게 걸쳐 있게 되고 이 실을 잡고 빼면 됩니다. 빼면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실이 잘 보이고 그냥 쑥 빼면 환자분은 뺐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문제는 이제 실이 안 보이는 경우, 실이 중간에 끊어진 경우라든지 아니면 기어 올라가서 이렇게 루프랑 엉켜 있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죠. 이거는 수면 마취를 해서 빼거나 아니면 작은 경우로 직접 보고 빼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조금 내려오거나 빠지는 경우도 좀 있고 루프 위치는 정기적으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생리양이라든지 출혈량이 변화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바로 오셔서 루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부 암 검사도 하시고 초음파도 보시면서 루프 확인도 하시고 해서 1년마다 검진하시면 되고요. 루프 시술을 하고 나서 보통은 약간의 항생제랑 진통제 정도 하루 이틀 처방해 드리기도 하거든요. 일주일 정도 있다가 루프가 자리 잡은지 확인할 때까지는 관계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후에 1년에 한 번 또는 출혈 양상이 이상해지면 바로 오셔서 검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루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루프를 삽입하는 방법, 또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임플라논이라는 피임 도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시술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미즈 산부인과 대표원장 이은정이었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